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광복 74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 청년들이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방문해 특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양천구 지역 1,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모여 8.15 연합성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광복 74주년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광복절 감사 예배를 열고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민족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한국 사회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영훈 위임 목사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앞장섰던 한국교회 역사를 기억하며 1,200만 한국교회 성도가 기도로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꿈이 불타올랐을 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의 분연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아성은 광복절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아베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한일 양국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광복 74주년을 맞는 지금 아베 정부가 과거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구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아성은 이날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본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양국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나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고신대학교가 교육 해외 봉사단을 꾸려 베트남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지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티비 부울경본부 권호성 PD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동안대학교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청년들이 K-팝과 소고춤, 그립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 청년들은 고신대학교 교육해외 봉사단 단원들입니다. 고신대학교는 글로벌 봉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봉사단을 꾸려 이번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호치민시 나이성에 위치한 동안대학교는 2008년 설립돼 첨단 현대 교육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고신대학교는 이번에 동안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인과 함께 우리 서로가 이 사람을 키워내고 한국과 베트남의 그 미래를 키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 강의도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신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종교개혁의 역사와 타락이란 주제로 베트남 현지 선교센터 신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황제를 개혁하기보다는 아예 없애려고 했던, 폐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이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어떤 거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구티비 뉴스 권호성입니다. 양천구 지역 1,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조국 광복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로 통일로란 주제로 열린 제21차 양천구 8.15 성회가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성회에는 양천구에 속해 있는 400여 개 교회 1,5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광복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대표대회장 임준식 목사는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며 거룩한 예배와 복음의 선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열방교회 소병근 목사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양천 사랑복지재단에 전달됐습니다. 기금은 더위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한 대북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난달 신청한 지원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건데요. 이 단체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환자, 소아 환자 등을 돕고자 이달 중 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위생용품과 의료장비, 담요 등이 제재 적용을 면제받았습니다. 대북 반출 허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적용받게 됩니다. 유명 휴양지인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그란 카나리아 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00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주민 1,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현재 소방관 수백 명과 산불 진압용 특수 항공기들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란 카나리아 섬은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대서양의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주로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건과 관련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의미 있는 신원 조회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총기협회는 공화당을 후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익단체로 그동안 총기 규제 논의가 번번이 협회의 로비에 막혀 입법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교도소의 수용 인원을 10,000명가량 늘리고 경찰의 검문 검색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취임을 전후로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존슨 총리는 너무 많은 폭력과 성폭력범들이 응당 있어야 할 기간을 채우지 않고 교도소를 나오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선 285건의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론 1년간 전국에서 흉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215건이나 발생해 지난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 과열 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특정 지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안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부터로 앞당겨집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특허 등록 톱10 기업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미국 지식재산권자 협회가 발표한 2018년 특허 등록 상위 300대 기업 기관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IBM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LG전자는 한 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2년 연속으로 2위 자리를 지켰고 LG전자는 3년 연속 10위권에 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톱10에 6개 기업이 포함됐던 일본은 올해는 한 곳만 남았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LA 다저스 소속 류현진이 프로 데뷔 13년 만에 한미 통산 150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류현진은 현지 시간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12승을 낚았습니다.
이번 승리로 하나 시절 98승을 더해 150승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1.53에서 1.45로 낮춰 내셔널리그 4위 영상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9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1%는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120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 5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지급 규정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 선물 등으로 대체하거나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봉사 전문가협회 이종원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관광지 베키오 다리 위에 한 70대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최우칠 이사장이 발견해 구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늘 갖고 다니던 응급배낭으로 노인을 긴급히 구하고 현지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해외 연수 참가차 때마침 현장에 있었기에 응급처치가 가능했다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몽골 기독교 총연합선교회 유미정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몽골 기독교 총연합선교회가 8월 11일 왕복 3,400km에 달하는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몽골 복음주의협회와 몽골 기독교 총연합선교회가 주최하는 연합성회에 강대상 30개와 전통 천막계르 5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장정엔 한국의 광명 오병이어 교회가 후원으로 동참했습니다. 청소년 불씨운동 김인남 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청소년 불씨운동이 8월 5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용인과 충남 태안에서 국제성취 포상제 탐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탐험 활동은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 15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태안 해변길을 트레킹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불씨운동 대표 마상욱 목사는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성취와 협력을 배우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누리중앙교회 김태정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광복 74주년을 맞아 광복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산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계산 산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역의 병참기지로 하나님께 드려져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